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쟁 입찰을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했다 강제로 해산당한 상인들은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입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일부 점포의 불법 전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대전시청 민원실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상인들과 이를 막는 공무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좁은 입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곳곳에서 비명과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 들고 왔습니까? 아니 안 맞아. 민원 들어왔어요. 상인들은 어젯밤에도 대전시청을 찾아 이장우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시간여 만에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상인들은 대전시가 사전 협의 없이 공개 입찰을 강행하는 졸속 행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30년 넘게 이쁘게 우리가 다 깎아오는 거야. 피땀으로. 그리고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나갔지 뭐라 나가. 대전시는 공개 입찰 전환은 관련법상 30년간 수의 계약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앙로 지하상가는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라며 경쟁 입찰 도입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 모두 참여 가능한 공개 입찰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돼 30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대전 역전 지하상가의 경우 공개 입찰 결과 전체 점포의 85%가 기존 상인들이 그대로 자신의 가게를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440개 점포 가운데 70%가량이 상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시와 상인들의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입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 상인들의 불복 가능성이 높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 지역 곳곳을 누비던 112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퇴역 후 동남아 국가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충남도가 지방 정부 가운데는 최초로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를 라오스 정부에 무상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부터 도민들의 치안을 위해 충남 곳곳을 누빈 충남경찰청 순찰차. 운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사용기간 4, 5년, 12만 킬로미터를 넘겨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충남을 누비던 112 순찰차들이 해외에서 두 번째 생을 시작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이 용도를 다한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를 라오스로 보냅니다. 원래대로라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해외 등에 판매해왔지만 라오스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방정부가 경찰차를 해외 국가에 지원하는 원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대의 경찰 차량은 라오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치안 외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찰차와 오토바이는 2달간 정비 점검과 도색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라오스 공안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찰 순찰차와 사이카를 전국 최초로 해외 원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찰의 위상은 물론 치안 외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라오스 전체에서 활동 가능한 순찰차는 30여 대로 대부분 낡고 오래돼 충남청 순찰차들이 라오스 치안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는 9월 라오스에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 열리는데 의전용 오토바이가 없는 상황에서 충남에서 기증한 사이카 5대가 곧바로 각국 정상 의전용으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라오스 치안 환경이 열악해서 순찰대가 한 65대 중에 30대만 가용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충남경찰 순찰차가 여기서 소임을 다 하고 라오스의 정부에 가면은 라오스의 열악한 치안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충남도는 지난 3월에도 법적 사용기간이 지난 119 구급차 32대와 산소호흡기, 컴퓨터 300대 등을 라오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나이가 들어 퇴소한 청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거주 공간 마련부터 취업까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기업과 지자체, 복지단체들이 힘을 합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살이 돼 퇴소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당장 살 집을 찾는 것부터 비교적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들에게 자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지원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반지하나 좀 많이 노후화된 그런 건물에서만 지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대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 수는 700여 명. 해마다 50여 명의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 보호부터 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대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 살림살이를 갖춘 14개 생활실을 비롯해 주방과 독서실 등 공유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소년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보호 아동들은 밥집기와 공과금 수납 등 자립 체험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안내하고 예를 들면 공과금 내는 것부터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체험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50억 원을 기부해 건립된 센터는 전국에서 11번째 희망 디딤돌 사업의 성과물로 3년 뒤 대전시로 기부 체납됩니다. 민관이 힘을 모아 문을 연 센터가 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해서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살펴봅니다.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전환은 뒤처져 있지만 해외에서 활발하게 시장 개척에 나설 만큼 기술 수준이 높아 국내 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밀림을 7시간 달리면 장엄한 풍경과 함께 거대한 댐이 나타납니다. 보령시에 본사를 둔 한국중구발전이 5년 전에 완공한 땅가무스 수력발전소입니다. 밀림 속에 수력발전소를 지은 것도 놀랍지만 인위적으로 높은 데 물을 가뒀다 떨어뜨리는 게 아닌 기존 물길을 살려 발전하는 기술도 특이합니다. 물 흐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길을 다 확보해주는 작업들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발전은 자체 설치한 송전선을 통해 수마트라 섬 5만 5천여 가구에 CO2가 없는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가 등장하면서 주변 마을들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마을은 어둠에서 해방됐고 백열등과 냉장고가 생겼는가 하면 비록 작지만 학교와 사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Ya berharap kedepannya kita kesini agar listrik masuk biar anak-anak juga bermainnya lebih senang karena terang karena ada listrik lebih ceria semua. 중구발전은 석탄화력에 절대 의존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과 물이 풍부한 특성을 살리는 수력발전을 제안해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4곳에다 미국은 콘초밸리 태양광 등 5개 지역, 유럽은 스웨덴에 풍력단지를 설치하는 등 전 세계 14개 단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를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산업대국인 스웨덴의 풍력을,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태양광 단지를 운영할 만큼 K에너지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접목해가지고 수전의 설비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령시에서 추구하는 그린 수소 도시에 저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한국은 제도권의 무관심과 각종 규제 속에 탄소 중립 단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과 충남을 필두로 수소 경제의 도약이 본격화된 만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걸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대전 지역구에서 소속 정당을 옮겨서 비례로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당초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셨다가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다음에 비례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과정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법 리스크가 아시겠지만 있어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지역구 불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선명하게 내건 조국 신당에 합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하면 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더 크게 이기고 또 민주당은 내홍 수습에 도움이 되고 그런 절묘한 선택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도 상의했었고 그 즈음에서 이제 조국 대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도 아쉽지만 뭐 그 길도 좋겠다. 조국 대표는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죠. 단도직입 질문입니다. 앞으로 대전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혹은 민주당으로 복당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이고 조국혁신당의 대전 시당위원장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은 무엇이냐. 조국혁신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대중정당, 전국정당, 나아가서 수권정당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매진할 것이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기는 어렵다. 네,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가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주로 각종 특검 실시나 혹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준 분들 약 690만 명이 조국혁신당을 찍었습니다. 유효 투표의 약 4분의 1, 24.25%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심판해라. 그다음에는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해라. 이 두 가지를 해석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검찰 개혁 3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당론으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삶과 민생의 질을 높이는 입법 발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은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뭐 검찰 개혁만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된 입법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물가에 대비해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금리들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횡재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횡재세라는 것은 은행이나 정유회사들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국민들 돈으로 떼돈을 버는 이것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황 당선인도 그렇고 또 조국 대표도 그렇고 시형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도 당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우려가 되죠. 우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당 전력의 대부분을 조국 대표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부재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당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돌파해야죠. 당헌, 당규 등에 따라서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가 없어도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 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어 보도와 편성 등 부문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균형 있는 보도와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위원들은 TJB 창사 29주년 특집, 드라마 다큐 안견 신의 경제에 든 화가 등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하고
세종 행정법원 설치와 과학수도 대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 등 지역 현안과 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육군 32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20대 훈련병의 어머니가 남긴 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숨진 훈련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장병 위문 편지 등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위문 편지 누리집 더캠프에 글을 올려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했는지 답답하다며 아들이 보고 싶어 같이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별도의 조사반을 꾸려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과 병력 관리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매월 1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이 비상진료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일 수준의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이 권고되며 조직 축소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 조치가 취해집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비용과 병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금이 4,2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의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점 매장 입찰에 4번째로 참여했지만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성심당은 공개 경쟁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추정 매출액과 수수료율, 계약 보증금 평가 항목 등에서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앞서 코레일 유통이 월세 명목의 수수료로 매달 4억 4천만 원을 책정했다가 세 차례 유찰되면서 3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지만 성심당 측이 매달 내오던 기존 임대료 1억 원의 4배 수준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조만간 5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성심당 측은 대전역점의 미래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